네, 윤태곤의 눈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정의당 얘기요. 네. 그렇죠.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직위 해제 이후에 좀 정치적인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보죠. 네. 예. 뭐 정의당은 지금 뭐 사태를 수습하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층위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세 가지요.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중심으로 이 성추행 사태 자체를 해결하는 게 있겠죠. 네. 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고 뭐 피해자가 이걸 뭐 받아들이느냐, 그 징계를 하고 또 뭐 회복을 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좁게 보는 거. 그건 뭐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정의당과 그 진보 정치 내부의 어려움, 그다음 극복.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정치 세력으로서 정의당하고 국민 전체하고의 관계. 이렇게 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는 두 번째, 거죠. 세 번째는 좀 큰 얘기네요. 네. 자, 첫 번째 부분, 아주 기본적인 부분, 이거는 정의당이 그래도 좀 낫다, 원칙적으로 이런 네. 얘기해요. 뭐 사건 공개, 가해자의 사과, 피해자 수용, 그리고 즉각적 직위 해제 및 징계 절차 돌입. 기존 정치권에서 봐왔던 뭐 제 식구 감싸기다, 네. 물타기, 뭐 이렇게 적반하장식, 너네는 안 그랬냐. 이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평가가 분명히 있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물론 이걸 걸어가지고 민주당 비판하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는 대변인이 뭐 충격과 경악, 무관용 원칙 이러다가 권인숙 의원 등이 우리가 지금 남한테 이런 소리 할 때냐라고 반발하는 등 거꾸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서는. 자, 그러면 첫 번째 층위는 그렇게 정리가 될 텐데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좀 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과 이제 진보 정치의 문제가 이제 두 번째 건데,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선거법 개정에 정말 명운을 걸어가지고 앞장섰다가 그 양당이 결국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실속도 명분도 다 잃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심상정 체제가 이정미 체제죠. 이정미 체제 퇴진을 하고 진보 정치 2세대로 꼽히는 김종철 체제 출범했습니다. 뭐 네. 70년대생, 90년대 학번 뭐 이런 식의 간판으로. 네. 또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의 오카시오 코르테스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에서 주목을 받고 이제 명쾌한 이제 메시지 등으로 신진보의 좀 상징으로 떠오르려고 하는 이런 새 출발의 이런 안간힘을 막 쓰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네. 이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기존에 이제 노회찬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흐름에서 변화하고 새 출발.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구심력, 그러니까 범여권 이런 부분에서 또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던 노력들이 있었는데, 네. 물론 뭐 그런 흐름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리더십이 꺾였기 때문에 지금 구성원 전체가 뭐 상당한 자괴감, 상실감, 열패감 같은 게 휩싸여 있는 거죠. 네. 통상 이럴 때 비대위로 가는데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부대표 하던 김용기 뭐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강은미 원내대표 두 사람이 공동 비대위원장을 했다. 근데 뭐 죄송하지만은 뭐 별로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대중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종철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겠느냐. 과거에도 물론 이제 민주노동당 이런 정의당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이게 뭐 NLPD 격돌이다. 그러면 NL이 꺾이면 PD가 올라가고 PD가 꺾이면 NL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민주노총이라든지 전국 농민의 총연맹 같이 그 당시에는 이제 배타적인 지지 관계를 맺었던 대중조직들이 있었거든요. 네. 받쳐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 때는. 당이 힘들면 대중조직이 그렇죠. 받쳐주는. 예. 좀 버퍼존 역할을 하는. 근데 지금 정의당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도 아니거든요. 새롭게 대중하고 관계를 정립하는 과제였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부분 진보 정치와 정의당 자체의 이제 계획이 매우 어렵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국민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더 어려울 거예요. 자, 이제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엄중 징계가 평가받을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나오니까 역시 정의당이다. 이런 반응이 다수 대중들한테까지 나올 것이냐. 이좀 뭐 아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겠지만은, 예컨대 이런 게 있죠. 자, 뭐 어디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 근데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장혜영 의원이 분명히 말을 했어요. 경찰이 주춤거리고 있고, 법적으로 성추행은 친고죄도 아니고 여성운동이라든지 성폭력의 대의를 볼 때 원치 않는 걸 수사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이제 명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원내 정당 대표의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또 대중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럼 이게 뭐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판단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의 대원칙하고 우리가 해결했으니까 네. 바깥에서는 관심을 갖지 마라,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런 논리가 약간 중첩되고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서 아직 좀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맞습니다. 부분이에요. 저도 어지럽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취재를 안 하고 이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그럼 다른 정당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면 그럼 또 그거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부산하고 서울시장의 성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네. 한 흐름으로 여겨지는 면이 있다는 거죠. 성폭력 문제가 정의당만의 것도 아니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진보 진영에 대한 잣대가 더 엄격한 게 사실이다. 그렇죠. 또 뒤집어 보면은 반대로 진보 진영의 정치적 자산 중에 하나가 도덕성이었고, 이걸 다른 쪽을 향해 가지고 엄정하게 잣대를 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메랑이랄까 후폭풍이랄까 이게 더 거세지는 거예요. 네. 이게 종합하자면은 대중하고 관계는 아까 물론 당내 수습 진보 정치하고 연결되는 건데, 대중은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정치 집단에서 볼 때는,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지지층, 네. 우호층, 무관심층, 비지지층, 말하자면 네. 좀 비토층이죠. 예. 원래 정당은 하고 정치인은 지지 강도하고 대상은 넓히고 비지지층의 강도를 낮추고 좁히는 게 본질적 목표거든요. 네. 그럼 자, 이번 일은 지지층하고 우호층을 약화시키고 무관심층하고 비지지층은 강화시키는 게 뻔하단 말이죠. 정치 집단이라는 게 사실 지지층만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비지지층에서도 어떻게 낮추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뭐 선거 후보 낼지 말지부터 해가지고 당을 뭐 해체 수준에서 혹은 실제로 해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갈까요 이게? 일단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도. 예. 해체라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진짜 그냥 완전히 해체 해산이 있는 것이고, 네. 뭔가 다른 걸 보고 다음 계획을 보고 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정의당은 둘 다 어려울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진보 정치 우리 끝입니다라고 해체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그럴 보면 수는 없죠. 역사의 무한 그건 무책임한 무책임한 거죠. 것이고, 예. 근데 다음 계획을 보고 해체를 하기에는 그건 다음 계획을 잡아야지 해체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게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제가 바닥을 다지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하나하나만한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데, 예. 그것도 참 말이 쉽지 실제로 참 어렵죠, 이렇게 네. 하기가. 진보 정당, 정의당, 이게 우리 그 의회 정치에서 굉장히 뭐랄까 독특한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의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게 안타깝기도 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좀 지켜보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태곤의 눈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3부에서는요. 지금 연중기에 기후가 미래다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요. 바깥 나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UN 환경 프로그램 법무관과 함께 기후위기가 우리 생활 그리고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